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향후 재판에서의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 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게 한 감찰부장의 주장이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이 SNS 글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 다 클라우드가 몰려오는 때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채널A 사건 주인검사, 현 차장검사가 피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영장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 고검장 조상철 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위 차장검사를 특가법 위반, 독직폭행, 죄로 수사, 기소하였다.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 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 동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청구 전에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한해왔다. 검찰총장은 이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하였다. 관계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 직무 이전, 이 이루어져 주인검사, 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의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 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 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해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감찰 개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의 게시 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 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 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채널A 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 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 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다.